안녕하세요. 서울라오병원의 척추 진료하는 정재훈 원장입니다. 저번에 추간판 탈출증하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도 한번 이렇게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번 재미있게 풀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골절입니다. 이게 골절인데 그냥 우리 팔다리 부러지는 것처럼 우리 팔뼈가 사실은 여러 가지 생긴 게 있는데요. 제일 많이 부러지는 데가 우리 레디우스라고 하는 이런 뼈가 있거든요. 요골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요런 뼈는 요런 데가 이렇게 부러져요. 근데 저는 전공이 척추잖아요. 척추는 저번에 모양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런 모양이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척추는 요걸 이렇게 단면을 쫙 잘라보면, 슬라이스로 이렇게 잘라보면 척추 단면 안에 이렇게 해면골이라고 하는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뼈가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바깥에 딱딱한 뼈를 피질골 이렇게 부릅니다. 안에 있는 뼈를 해면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스폰지 같은 해면골하고 그걸 싸고 있는 피질골이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척추뼈의 윗면은 이렇게 조금 다른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연골 종판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좀 메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치는 건 어떻게 다치냐? 연골 종판이 깨지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연골 종판은 안 다치고 요 피질골하고 해면골만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치료 결과는 이 연골 종판이 깨지지 않는 압박골절이 훨씬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저앉죠. 주저앉는 게 왜 주저앉느냐? 주저앉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큰 이유는 뼈가 약해져서. 사실은 대부분 다친 경우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보통 오셨는데 이게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다쳤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난 다치지 않았어요. 다친 적 없는데 아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친 경우든 다치지 않은 경우든 골밀도 검사를 한번 해봅니다. 골밀도 검사, BMD라고 하는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밀도 수치를 확인해 보는데, 대부분 이렇게 다치시거나 다치지 않은 경우에 척추에 골절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골밀도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상당히.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 아니면 남성분들 모두 한 65세 이상이 되면 이런 골 밀도를 확인해서 자기가 골다공증이 진행하지 않도록 병원에서 관리를 받아야겠죠. 왜 받아야 됩니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이 병은 누구나 생기는 병이에요. 왜? 나이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또 뼈가 튼튼하실 수도 있잖아요. 치료가 60세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70세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80세에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운이 좋으면 90세에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구나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병은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선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관리가 잘 되면 크게 다치지 않으시니까. 근데 일단 관리를 잘 하셔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척추뼈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런 식으로 부러지게 되면 이렇게 두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좋지 않겠어요? 이유가 좀 있는데요. 척추는 정상적인 정렬 상태를 유지해야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도미노 아세요? 요거 하나 탁 밀면 어떻게 돼요? 톡톡톡톡톡톡 다 쓰러지죠? 하나가 깨져서 전체적인 힘을 받는 밸런스가 무너지면 나머지 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체의 전체적인 배열이나 높이 등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일단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척추 골절이 발생하면 치료를 잘 받으셔야 돼요. 내과 선생님들께서 골다공증 치료는 워낙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오늘은 PMMA라고 하는 골 시멘트를 이용한 척추 성형술, 사실은 보강 수술이죠. 척추체가 더 이상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보강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척추뼈가 너무 부러지면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너무 부러진 경우에는 척추뼈의 기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부러진 뼈를 중심으로 나사못으로 좀 고정하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부러진 뼈 주변으로 위아래로 고정을 하는 수술을 해서 뒤쪽의 뼈를 유압시켜주는 이런 수술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유합 수술은 조금 더 큰 개념의 수술이고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니고 오히려 외상성 골절이나 척추체의 붕괴가 아주 극심한 경우에 많이 하는 경우여서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할머님이나 할아버님들에게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골 시멘트를 이용한 수술 방법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 방법이 크게 본 시멘트라고 하는 골다공증 그 시멘트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풍선이라고 하는 기구를 써서 그 부러진 부분의 높이를 회복시킨 다음에 이 본 시멘트를 채워 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발로는 사용하지 않고 본 시멘트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척추체 측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척추체예요.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를 척추경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몸통이에요. 바늘은 이 뒤쪽에 피부거든요. 피부에서 피하 지방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이 뒤쪽에는 근육이 있겠죠. 근육을 뚫고 들어가서 척추경을 지나서 몸 척추체 바디 안으로 이렇게 삽입하게 돼요. 보통 길이는 약 10cm에서 12cm 정도 들어가게 되고 뭐 조금 적은 사람은 한 8cm에서 9cm 정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걸 횡단면으로 한번 보면 이걸 가로 단면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근육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위에 근막이 있고 피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를 조금 째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관절을 건드리지 않고 가능한 한 요 척추경이라고 하는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쏙 넣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경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경관이 여기에요. 신경관을 건드리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허리뿐만 아니라 등도 생기거든요. 똑같이 등에도 하는데 등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술이 점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부러진 안쪽에
골 시멘트를 채워서 척추를 보강해주는, 보강된 나머지 부분은 자기 뼈가 채워지도록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냐면, 첫 번째, 골 시멘트가 신경관으로 새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신경을 누르면 안 돼요. 두 번째, 바늘이 진입하면서 신경을 당연히 손상 주면 안 되겠죠. 모든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 부드럽게 이루어지냐 하냐면, 잘못하다가 출혈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출혈이 이루어지면 혈종이라고 하는 피 덩어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위험성이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예쁘게 바늘이 이렇게 잘 들어가서 골 시멘트가 잘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멘트가 요 신경관 쪽으로 뒤쪽에 뼈가 좀 깨져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면 안 돼요. 이걸 시멘트 리퀴지라고 하는데, 이런 게 생기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뒤쪽으로 이렇게 피 덩어리가 생기면 안 돼요. 혈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종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 요 두 가지만 크게 문제가 없고, 진입 시 이렇게 되면요, 이 수술은 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술이에요. 환자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안정하시면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여러분들 경광등 올리고 삐뽀삐뽀 119 타고 오신 분이 1시간 있다가 2발 걸어서 걸어 다니시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수술이 이 수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간단한 내용으로 설명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골다공성 압박골절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골다공증
관리 제일 중요해요. 생기면 발생하면 치료해야겠지만 관리를 잘 하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나우병원 정재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